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신곡무대에 출연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중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고 싶은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분을 소개합니다. 김동성님, 구명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김동성님,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 교사님이시고요. 네, 구명옥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구명옥입니다.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나오신 적은 처음이시죠? 많이 떨립니다. 동성님도 많이 좀 긴장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 전주 시민 공동체 라디오, 그 시민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전주 시민으로 사신 지가 꽤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명옥님은 지금 전주 시민으로 사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네. 동성님은 지금? 네, 23년 12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12개월. 거의 뭐 전주 오리지널 시민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해둔 저희 인터뷰를 잠깐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락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태어나는 이유가 왜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뭐 유전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 최근 연구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좌뇌우뇌, 그러니까 뇌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달라진다. 왼손잡이가 뭐 수리적으로 뛰어나고, 왼손잡이가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다음에 오른손잡이가 뭐 수리적,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그 좌뇌우뇌의 차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거보다는 척수에서 태아 시기에 8주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결론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뇌까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뇌형, 우뇌형은 상관이 없이 척수에서 이미 비대칭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현재까지 가장 최근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전적으로 이미 태아 시기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보통 전 세계적으로 9대1 정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90%, 왼손잡이가 10%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가 조사를 해보면 5%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왼손을 못 쓰게 하니까 오른손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뭐 양손잡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율이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왼손잡이 비율이 낮은 이유가 왼손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렇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해성고등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의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출연자분들께서는 두 분 다 왼손잡이시죠? 네. 저는 양손잡이. 양손잡이? 네. 저도 양손잡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양손, 뭐 왼손잡이임을 인지한 때가 뭐 어느 때부터 그 왼손잡이인 걸 좀 알게 되셨나요? 좀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이제 아니면은 뭘 하고 운동 같은 거나 할 때 조금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놀면서 야구 같이 던지거나 할 때 네. 왼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동성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왼손이 편하고
뭐 시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낫 같은 걸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낫을 잡을 때 오른손잡이 낫이 대부분인데 저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 낫을 하니까 손을 이렇게 베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오른손잡이로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이제 왼손잡이 또는 이제 양손잡이신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자제분들 중에서도 같은 뭐 왼손잡이 또는 양손잡이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희는 시골은 6남매 중에 부모님도 다 오른손이고 우리 식구들도 다 오른손잡이인데 저만. 아, 명웅님만 네, 왼손. 6남매 중에 5째인데 저만 왼손으로 밥을 먹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꼭 먹어야 된다는 거하고 글씨도 제가 왼손으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손으로 꼭 써야 된다 해서 지금은 이렇게 양손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동성님은요? 네, 저도 비슷한데 저도 5남매 중에 셋째인데 저만 왼손 왼발잡이고 우리 5남매 중에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저 윗세대에서 저희 9남매가 있는데 아버지 학렬에서도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아, 그 부모님 두 분이 이제 다 그 왼손잡이라고 하면 자녀들 중에 이제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보고도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그 혜성고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10% 정도가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저희 주변에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왼손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지 왼손잡이의 태생적 측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y Jude.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고 특히 냉장고 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왼손으로 열게 되면 몸하고 부딪히고 꼬이게 되어 많이 불편해요. 또 친구들과 볼링장에 가면 볼링공이 오른손용만 있다 보니 저도 오른손에 맞춰 볼링공을 던지긴 하는데 차세가 안 나오고 많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왼손잡이여서 불편한 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 기타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용을 사용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여서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잡이끼리 이제 시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인 저와 시합을 하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 오른손잡이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으신 음악은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는 곡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눈치채셨을까요? 폴 맥카트니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 음악가의 곡을 선곡해 보았고요. 음악에 이어서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는 사회와 이웃은 왼손잡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출연자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왼손잡이라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연하신 분들의 혹시 내가 왼손잡이여서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 라는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성님 먼저 하실까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밥하고 그다음에 밥 먹는 것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걸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로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양손잡이니까 제가 운동할 때나 이런 뭐 힘을 쓴다든지 이런 건 다 왼손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아까 얘기한 글씨 쓰는 거라든지 뭐 밥 먹는 것도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양쪽이 다 발달되다 보니까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양손잡이가 되면서 아마 왼손잡이로만 계속 발달됐다면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진 사회적 여러 환경
것들에 많은 부딪힘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손잡이가 되어서 그런 불편한 점은 그렇게 특별히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운전할 때 우리나라 보면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좌석이. 근데 그래도 그렇게 특히 뭐 저한테는 뭐 그것이 불편하다고 뭐 일본이나 또 영국 같은 데는 또 오른손 쪽에 운전대가 있고 그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길들여지냐 어떤 습관적인 그런 부분이지 그게 딱히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왼손잡이였다면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을 텐데 네네. 양손잡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경험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악수하게 될 때 무심코 왼손이 나간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전혀요. 경례할 때 왼손으로 경례를 한다거나. 전혀요. 완벽한 양손잡이시네요. 저는 조금 이제 도성님하고 조금 상황이 조금 틀린데 저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칼질이나 가위나 이런 거는 모든 건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또 여자이다 보니 어디 가서든지 칼을 들게 되고 네네. 야채 뭐 음식을 하거나 예를 들어 시집 갈 때도 야채 가서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왼손으로 칼질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여자가 또 도와주려고 할 때 왼손으로 할 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그 죄송하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저는 왼손잡이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핸드볼 같은 거나 뭐 학교 다닐 때 할 때는 솔직히 골 넣는 건 좋았지만 패스할 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배드민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저는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잡이 분들하고 항상 할 때 듣는 얘기가 아 참 네가 왼손잡이였지.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제가 배드민턴 친지 저도 한 18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A급이라는 코스까지 올라가서 하기까지가 제가 왼손잡이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배드민턴도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A급이면은 가장 위에 잘하는 급수 아닙니까? 그래도 좀 전주에서는 A급 하면 좀 알아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네.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잘하는 A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상 경험을 네. 구명옥 시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살림살이랑 연장 도구들 같은 게 다 오른손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왼손잡이 분들한테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컴퓨터 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악기를 전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그 악기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좀 다루시거나 왼손이라 좀 불편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악기로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양손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왼손이 예술인의 감각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네. 저는 이거 아까 그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 쪽에 관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딱히 한 건 없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는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는 해요. 네. 김동성님은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 업무 보실 때 이제 커터칼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커터칼? 왼손으로 해요. 근데 커터칼이 되게 오른손용이지 않습니까? 그 칼날 길이 조정하는 게 이렇게 오른손 엄지로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왼손잡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경험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그때 편리한 대로 해요. 그냥 어떤 때는 가위 같은 건 오른손으로 하고 칼은 또 왼손으로 하고 그래서 양쪽을 다 사용하니까 그때 느낌으로 보면 이건 오른손으로 하면 편하겠다. 이건 왼손으로 하면 편하겠다. 이걸 느끼니까 네네. 생활 도구 같은 것들은 적절하게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분이 이제 그 왼손이라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왼손이라 이건 좋더라. 이런 점은 내가 득이 있다라는 혹시 경험담이 있으시면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명웅님 먼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왼손이어서 뭐 불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운동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운동할 때만큼은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오른손잡이다 보니 왼쪽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제가 왼손잡이여서 솔직히 나쁜 적은 없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양손잡이 분들도 많으시고 왼손잡이 분들도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딱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왼손잡이에서 그 예술적 감각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좀 그런 걸 느끼시는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자기 굽는 곳에 제가 아는 분이 지인분이 있으셔가지고 가봤는데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도자기 빚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습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도자기 굽는 분들이. 동성님의 경우에는 좀 왼손잡이여서 좀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오른손잡이들이 저도 배드민턴을 한 20년 이상 쳤는데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으로 보통 많이 치거든요. 상대방이 백이니까. 그러면 저는 저한테는 포핸드 쪽이니까 포핸드에서 받아치기를 바로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득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90%가 다 오른손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 상황인데 그 10%로 인해서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이라고 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왼손 쪽으로 칠 때 그걸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고 뭐 왼손잡이라서 그냥 뭐 평상시에 좀 좋았던 점 뭐 이건 특별한 건 없고 양손잡이다 보니까 특히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성장기 때는 되게 그런 시선이 강했는데 지금은 학생들 중에도 왼손으로 쓰는 애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왼손잡이지만 왼손으로 치는 배드민턴 라켓 잡고 치는 사람 보면 어색해 보이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애들 보면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왼손인데 그 참 이상하죠. 제가 제 시선이 제가 왼손잡이면서 오른손 쪽으로 글씨를 쓰긴 하지만 제 시선에서도 저게 좀 어색한 좀 서툴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도 오른손잡이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동숙님께서 이제 양손잡이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그 강요받은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이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게끔 교육받고 또 글씨도 쓰게끔 교육받다 보니까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성향은 왼손잡이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식사와 글을 쓸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고요. 운동이나 힘을 쓸 때는 왼손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도 양손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 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몸의 균형과 좀 두뇌 발달에 양손잡이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근엔 왼손에 대한 편견이 나아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왼손잡이는 이유 없는 천대를 당해왔다. 특히 과거에는 마치 질병이나 악마와 관련된 비정상적 인간으로 여겨져 왼손잡이들은 일부러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당하곤 했다. 인류 역사에서는 최근까지도 왼손잡이를 이상하고 때로는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했다. 결국 오래전부터 있어온 편견 속에서 왼손잡이는 콤플렉스가 됐고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로 길들여져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30대 이상 장년층은 어려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을 쓰면 꾸중을 듣거나 심지어 매를 맞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세계 역사상 지속적으로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다.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 네, 앞의 이야기보다 다소 무거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는 생활의 설계가 다수인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정말 왼손잡이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구명옥님 그리고 김동성님 입장에서는 왼손잡이 또는 이제 양손잡이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왼손잡이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경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님 먼저. 예. 저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러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다 오른쪽이다 보니까 저도 왼손잡이다 보니까 손을 들으라고 하면 왼손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왼쪽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저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냉장고 근데 왼쪽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모든 거는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왼손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저 왼손잡이니 왼쪽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문도. 예를 들어 뭐 현관을 들어갈 때 미닫이 문 같은 거는 다 오른손으로 열게 돼 있거든요. 문을 열 때나. 근데 왼쪽에 있으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확실히 사시면서 그걸 생활에서 체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른손잡이 네네. 중심으로 그 생활이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죠. 공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구를 좀 좋아해요. 건축 쪽도 좋아하고 좀 하다 보니까 공구를 사러 가면 다 오른손잡이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성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구하기는요. 그 시골에 가서 만들 수밖에 없는 대장간에 가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한 2개 가지고 있어요. 왼손잡이 걸로. 하지만 다른 공구 같은 거를 가지러 가면 모든 것들이 왼손으로보다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위도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쓸 수는 없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잘랐을 때가 잘 잘라지지 왼손으로 잘라지면 안 잘라져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타칼이나 모든 칼들도 왼손으로 이거는 왼손잡이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뒤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좀 불편이 많죠. 네. 동성님은 지금 이제 교육자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교육 현장에서도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뭐 차별적 시선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왼손잡이 학생한테 뭐 꼭 오른손을 강요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좀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신지 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른 시선으로 차이를 갖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차이를 강요하면 그게 차별이 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을 때 우리 책장을 넘길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글씨 쓸 때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이게 왼손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쓰는데 제 시선에서는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 자체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교사 입장에서 학습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오른손 왼손을 학교 학생들한테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옳다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왼손잡이에 대한 안 좋은 인식, 편견 이런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렇게 오른손잡이로 강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제 시선에서 볼 때는 아까 여기 명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오른쪽 낫을 사가지고 왼손으로 쓰고 있는데 불편해서 다음에 혹시 그 만든 대장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대장간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 드리죠. 뭐. 네, 그러니까 그런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감내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하게 뭐 사회적 시선으로 막 너는 왼손잡이니까 뭐 소수자로 이렇게 차별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회 아닐까요? 그건 뭐 특별하게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그 지금 사회가 농경 사회나 뭐 이런 사회가 아니고 지금 정보화 사회인데 전부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로 해서 그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옛날 그 농경 사회에서는 그 낫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쓸 때 오른손이 훨씬 편하게끔 만들어진 사회였다 보니까 왼손잡이 그리고 그 약간 부정적인 시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지. 사회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글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개 이제 오른손잡이가 왼쪽에서부터 글을 써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정한 왼손잡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 나가는 게 또 진정한 왼손잡이의 글 쓰는 그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왼손잡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글 쓰게 되다 보니까 어색해져. 아이들이 자세도 많이 좀 이렇게 틀어지고 해서 신체적인 좀 이렇게 장애나 문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있는 것도 좀 보는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왼손잡이 또는 양손잡이 분들에게 좀 더 어떤 좀 바라는 점들이 있으면 어떤 이건 좀 이렇게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점을 좀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때로는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축구 선수들 보니까 왼발잡이들은 막을 때 왼발만 지키면 되거든요. 오른발잡이는 오른쪽만 지키면 돼요. 근데 양발잡이는 어디서 공이 찰지 모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슈팅이 왼쪽에 일어날 때는 왼발로 때려버리고 오른쪽에 찬스 날 때는 오른쪽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상대방 수비수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양발잡이로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오히려 장점을 더 이게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없어지고 오른손 왼손잡이 이런 것들을 차이로서 그냥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입니다. 네, 왼손잡이가 왼손잡이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왼손잡이가 이제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게 되면서 이제 양손잡이로서의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살려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식당 같은 곳에 같이 밥을 먹을 때 정말 왼손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편견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꼭 끝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럴 때 오른손잡이 분들이 또 한마디씩 꼭 던지시거든요. 아, 꼭 귀찮게 이렇게 꼭 해야 하냐. 뭐 자리를 비껴준다든지 그럴 때 왼손잡이들이 눈치 보고 밥을 먹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럴 때 오히려 좀 기분 좋게 배려를 해서 자리를 양보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커피 같은 거나 어디를 가도 보면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의 차이는 꼭 끝에 앉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으니 지금부터는 이왕이면 아, 너 왼손잡이였지? 그러면서 먼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 의식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를 알아보는 척도는 소수자를 배려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시민 출연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훈님, 동선님 먼저. 예. 네, 저는 가르치는 과목이 윤리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그 갈라치기,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 세대에 대한 갈라치기, 지역, 또 뭐야 빈곤, 많은 갈라치기가 있잖아요. 학력에 대한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이용하고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이 사회가 그만큼 참 뭐랄까 공동체 의식이 없고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만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아주 좋지 않은 사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님. 저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학생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은 솔직히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배려가 많은 전주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되세요.